아.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 하나 좀 더 가볼게요. 저기 74번 한 번만 풀어봅시다. 74번. 화이팅. 힘내. 그렇죠. 어렵지 않은 무난한 문제입니다. 어차피 Y축과 만나는 아니다. X축과 평행한 직선하고 만나는 것밖에 없으니까 상수함수와의 교점이니까 다 좌표 구해내는데 크게 지장은 없어요. 그리고 기울기 수직에 관련된 내용은 사실 뭐 점과 점 좌표 다 구했으면은 기울기 뽑아내서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걸로 구해내는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론은 그냥 손이 바쁜 문제.
들어가야 되는데. 약 보냈어. 아, 여기 제곱이 아닌데. 일자예요. 그냥 A 빼기. 자, 각각의 점들을 한번 뽑아볼게요. 이거가 답이 안 나오는 경우는 솔직히 한 케이스밖에 없죠? 계산 실수. 계산이 아무래도 조금 기니까. 자, 일단 맨 처음에 A점의 좌표는 얼마예요? Y가 빵 나와야 되니까 얘가 1 나오면 되죠? 그래서 A, 0이라고 잡아주면 될 겁니다. 이거 1,0으로 잡으면 안 돼요. 그죠? A, 0. 자, 그 다음에 B점 좌표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Y에다가 A 집어넣으니까 지금 요 식은 Y는 이거 감수 상태니까 그냥 마이너스예요. 2로그 AX 플러스 2. 그 값이 지금 A가 나오는 경우만 보면 되니까 넘겨주면은 로그 AX 2배가 넘기고 넘기면 2 마이너스 A가 되겠죠. 따라서 로그 AX는 1 빼기 2분의 2. 그러니까 X 좌표가 A의 1 마이너스 2분의 A제곱이라고 그냥 써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어디 갔지? A의 1 마이너스 2분의 A제곱 콤마 A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찬가지로 Y는 2 로그 AX 빼기 2. 그죠? 요게 A랑 만나는 거니까 어차피 똑같이 정리한다 그러면은 넘기고 2로 나누면 로그 AX가 1 플러스 2분의 A가 되잖아요. 그래서 X좌표가 A의 1 플러스 2분의 A제곱. 그렇죠? 그럼 얘는 A의 1 플러스 2분의 A제곱 콤마 A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요 첫 번째 왼쪽 AB의 기울기를 본다면 요거의 기울기는 X증가량 분의 Y증가량, 그냥 여기서 이거 뺀 거분에 여기서 이거 뺀 거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A의 1-2분의 A제곱 빼기 A분의 A라고 그냥 써주면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요 기울기도 본다면 이 점에서 그냥 이 점 뺀 걸로 분모 문제 잡읍시다. 그냥 여기서 이거 뺀 거 1 플러스 2분의 A제곱 빼기 A분의 A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 두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면 되는 거 아니냐? 직각이니까. 그래서 그냥 계산해주면 돼요.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A의 1 빼기 2분의 A제곱 빼기 A분의 A와 곱하기 A의 1 플러스 2분의 A제곱 빼기 A분의 A가 마이너스 1 나오는데 너무 좀 지저분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는 약분을 해봅시다. 어차피 분모 문제가 다 밑이 A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얘 약분하면 1, 얘는 통째로 약분하면 A의 1제곱만 지수 빠지니까 A의 마이너스 2분의 A제곱 빼기 1이 되겠네요.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로 약분을 해준다면은 1, 2분의 A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냥 얘네 둘 곱한 게 마이너스 1에 어차피 뒤집으면 똑같으니까. 그쵸? 그래서 A의 마이너스 2분의 A제곱 빼기 1 곱하기 A의 2분의 A제곱 빼기 1. 여기 그냥 마이너스 1이면 되는구나. 그래서 요 둘 곱하면은 그냥 1이죠. 어차피 역수관계니까 1. 그 다음에 둘 곱하면은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분의 A제곱, 둘 곱하면은 마이너스 A의 2분의 A제곱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 그래서 요것만 우변으로 넘어가지고 그쵸? A의 마이너스 2분의 A제곱 플러스 A의 2분의 A제곱. 상수함들끼리 전부 다 왼쪽으로 넘겨서 합칠게요. 그럼 이건 그냥 3으로 나오네요. 그쵸? 구하는 게 그냥 요거죠. 그래서 그냥 답이 3이 됩니다. 뭐 딱히 뭐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보통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멈추죠. 하다가 멈춰요. 왜? 계산이 너무 지저분해지는 것 같으니까 이게 맞나? 그죠? 자기의심이 들어갑니다. 근데 괜찮아요. 무조건 갈 수밖에 없어요. 길이 왜 길이잖아요. 이거 직각 쓰려면 무조건 기울기 구해야 돼요. 그 기울기 구하려면 어쩔 수 없이 좌표 다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믿고 가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식이 좀 지저분해지더라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자, 그러면은 뒤로 좀 가볼게요.
스텝 2에 있는 문제 하나만 좀 더 봅시다. 75번 문제가 참 괜찮아요. 74번은 좀 별로지만 그래도 꼭 해야 되는 문제여서 했고요. 75번은 잘 만든 문제입니다. 잘 만든 문제. 좀 어려워요. 75번. 오케이. 이거 맞아. 근데 이거 어떻게 알았어? 잘했어요. 대칭 거 이해돼요? 이렇게? 맞아. 맞을걸? 답 내가. 맞아. 이거 재밌어요. 네? 재밌어. 이거 괜찮아요. 해봐요. 맞았어. 어떻게 시작부터 맞았냐? 찍은 건 아니지? 잘한다. 문제 시나리오를 잠깐만 좀 얘기해 볼게요. 75번 문제에서는 fx, gx 두 개의 함수가 존재하는데 fx는 아예 정보가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근데 gx는 미지수가 산더미처럼 나와 있기 때문에 얘를 그래프를 못 그려요. 그렇지만 해석을 하기 위해서 가조건, 나조건 읽어보면은 첫 번째, 가조건은 점근선이 똑같다 라는 거. 한마디로 진수를 잘 이용해서 점근선이 같게 B와 C의 관계식을 뽑아낼 수 있어요. 자, 근데 나조건이 되게 조금 어려워요.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T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야 됩니다. 모든 실수. 되는 T가 딱 하나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성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GX 그래프를 그려내야 돼요. 뭐 안 그려도 머릿속에서 대충 관계만 파악되면은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릴 수 있는 상태는 돼줘야 됩니다. 최소한.
PQ랑 Q가 왔다고 하니까 대칭성 이용해가지고 풀었어요. 잘했어. 자, 힌트를 조금만 가볼게요. 살짝 정리해 봅시다. 일단 fx는 그래프가 그냥 그려지네요. 왜? 증가함수죠. 거기다가 진수 조건도 넘기면은 x가 4보다 크다. 딱 진수가 빵일 때가 점근선의 방정식이죠. 그래서 x가 4일 때가 점근선이 될 겁니다. 결론 얘는 x는 4예요. 그렇죠. 이것만 딱 보더라도. 자, 그러면 얘는 일단 fx의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이렇게 생겼죠. y는 fx. 축은 그냥 뭐 나중에 그려도 되니까. 그러면 L직선은 점근선 누구예요? x는 4. 그쵸? 그러면 y축은 왼쪽에 나올 겁니다. 좀 더 왼쪽에. 근데 y축이 별로 그렇게 필요하진 않는데 그냥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gx는 어떻게 생겼을까? 라는 거야. gx는 x축 그려야 되나? 몰라. 그냥 x축 그려볼게요. 없어도 되는데, 축은 없어도 되는데 일단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gx는 뭔가 마이너스 내려갈 것 같고 뭐 좀 그래요. 근데 뭐 그리기 되게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점근선이 x는 4라는 걸 이용해서 b와 c의 관계를 뽑아낸다고 하더라도 얘는 bx 플러스 c에서 x에다가 4 집어넣으면 빵 나온다라는 거라서 4b 플러스 c가 빵인 것뿐 사실 별 특별한 정보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나 조건을 한번 볼게요. y는 t가 FGL과 만나는 교점이 순서대로 PQR로 나온대요. 그러면 그래프를 좀 그려봐야 되겠군. 그래서 GX를 그려봤어요. 뭐 왠지 내려갈 것만 같아서 내려가는 걸로 일단 그려볼게요. 한번 그려봤어요. 1차적으로 왠지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서. 실제로 케이스는 총 몇 가지 나와요? x는 4를 기준으로 gx를 그린다 그러면은 이거일 수도 있고요, 이거일 수도 있고요, 이거일 수도 있고요, 이거일 수도 있어요. 4개예요, 4개. 그죠? 4개 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4개 다. 자, 근데 일단 1차적으로 얘부터 할게요. 같지는 않을 거니까 이건 아니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얘 y는 t랑 만나는 교점이에요. 그럼 y는 t 아직은 모르겠으니까 적당히 아무거나 하나 좀 그려볼게요. 그럼 그때 만나는 교점이 FGL이 순서대로 P, Q, R 이렇게 될 거야. 그죠? 교점 자체가. 근데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PR과 QR이 똑같대요. PR 길이와 QR 길이가 똑같다. 결론은 무슨 뜻이냐면은 PQ에서 점근선을 수선해 발내리면 거기까지 거리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지금 요 말은 뭐냐면은 P와 Q의 점근선까지 L까지 거리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PQ점에서부터 L까지 거리가 동일하다. 그게 T의 값에 상관없이. T가 뭐가 나오든지 간에. 그쵸? 얘는 지금 이게 동일한 게 아닌데? 안 돼요. 그러면 T가 이렇게 나오면 되지 않나? 걔만 되는 거잖아요. 모든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이런 그래프가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GX 그래프가. 그러면 거리가 다 똑같아야 되잖아. 잠깐만. 그럼 오른쪽에서 나오면은 완전히 똑같은 거 아니면 안 돼요. 왜냐면 같은 점이어야지만 수선의 발까지 거리가 다 똑같은 거니까. 근데 문제에서는 fx랑 gx가 서로 다른 두 함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오른쪽에서 못 나옵니다. 그럼 어디다 그려야 돼요? 왼쪽에다 그려야 되는데 어차피 지금 fx가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gx가 이렇게 나와버리면 지금 L직선까지 놓고 봤을 때 t의 값에 따라 거리가 같은 경우가 또 하나밖에 안 나와요. 괜찮아요? 최종적으로 마무리 적으면 뭐예요? x는 4라는 L직선 기준으로 fx 그래프를 그렸다라고 한다면 y는 t를 아무데나 한번 그려볼게요. y는 t
t의 값에 따라서 다 똑같아요. 여기가 지금 P점, R점 이 거리랑 똑같은 상태로 나오는 반대쪽으로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반대쪽. 자, 그래서 거리가 똑같은 Q점이 반드시 대칭돼서만 나와야 돼요. 결론은 fx랑 gx는 반드시 어떻다? y는 x 아니다. x는 4라는 직선 대칭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괜찮죠? x는 4의 직선 대칭. 1분만 더 마무리해 볼게요. 1분만. 된 친구들은 다른 것 좀 잠깐 풀어보고 있을게요. 기출문제 더 풀어도 되고요. 우와, 대박이다. 엄청 빠르다. 파이팅. 오케이. 잘했어. 이렇게 나왔고 막 수학했는데 이거 하고 나서 일단 너무 어려웠지. 이렇게 해서 풀려고. 오케이. 금방 정리할게. 미안해. 당기다 미안. 자, 그러면 이거를 미지수를 집어넣어서 계산할 수도 있는데 이거 한 번만 생각해 볼게요. 뭐라 그럴까? 우리가 이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어딘지 모르는 A점이 있어요. 그 A점을 B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이 점의 좌표는 얼마가 나와야 될까요? A를 B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다면 그쵸? 2B-A예요. 왜죠? 이 둘의 차이만큼 한 번 더 더해줘도 되는데 어차피 중점 논리는 둘 합의 절반이 얘다. 그럼 뭐 등차 중앙 논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결국에 얘네 둘 더하면 2B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둘 더해서 2로 나누면 B가 나와야 되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점의 좌표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이 점의 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에 대해서 좌우 대칭된 상태.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4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이 x좌표 두 개 더하면 얼마 나와야 된다? 당연히 8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8-알파죠? 얘는 베타겠고요. 그러면 어차피 알파, 베타는 대입하면 성립하는 애잖아요. 그쵸? 어차피 이거 때문에 베타는 F알파라는 관계식이 일단 설정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체 방정식을 본다. Q점의 자체 방정식을 본다 그러면은 얘가 X좌표, 얘가 Y좌표. 괜찮아요? 그러면은 알파는 8-X고요. 베타는 그냥 Y예요. 그러면은 이 점을 다시 역으로 대입해주면 베타 대신에 Y를 집어넣어주고 알파 대신에 8-X 집어넣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GX예요. 괜찮네? 그쵸? 이거는 언제 했어요? 미안, 수학상 도형에 이동해서 하던 거예요. 수학상 도형에 이동해서. 근데 기억 잘 안 날 겁니다. 그쵸?
왜냐면 너무 오래전 거고 그 당시에 들었던 친구들도 솔직히 기억을 거의 못해요. 왜냐면 내용 자체가 이 자체 방정식이 원래 내용 자체가 매개변수 함수에 대한 함수 변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매개변수 함수를 함수로 바꾸는 거.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우리가 만약에 y는 x제곱이라는 점이 있을 때 이 위에 임의한 점 p를 잡는다 라고 한다면 얘는 뭐 t, t제곱 이렇게 잡을 수 있죠. 그러면 이 점의 자체 방정식은 어떻게 들어가요? 어차피 얘가 x좌표고 얘가 y좌표인데 x랑 y의 좌표가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쵸? 이 매개변수 함수잖아요. 여기서 그냥 매개변수 없애버리면 돼요. x제곱이지 뭐. 그럼 y는 x제곱. 괜찮죠? 반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아이고 한 점만 잡아놓고 그 한 점에 대한 관계식 안에서 대칭된 점을 일반화시킨 거예요. 그렇죠? x랑 y 그러니까 q점의 x좌표와 y좌표는 이런 관계를 갖고 있는데 알파와 베타의 관계식 자체가 이거일 수밖에는 없으니까 역으로 얘 x좌표, y좌표를 갖다가 데려가서 집어넣어주면 된다라는 거야. 괜찮네? 그렇죠? 이거 미적분까지는 사실 좀 가야 이해가 돼요. 다시 한번 x좌표가 8-알파 y좌표가 베타예요. 이거를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알파 베타의 관계식을 구해줘야 되는데 알파 베타 관계식은 맨 처음에 p점의 알파 베타 관계식. 그래서 이걸 갖다 그냥 대입해주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함수가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이거 내가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뭐 그냥 일일이 해야지 뭐. 이거 만약에 모르겠으면 일일이 해야 돼요. 그렇죠? 일일이. 뭐 일일이 한다라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점 몇 개만 딱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어차피 좌우 대칭이니까. 뭐 여기에다가 무슨 뭐 x에다 뭐 5 집어넣으면 5, 로그 23. 그럼 대칭이니까 3, 로그 23 되게 하게 집어넣어주면 되죠. 그렇게 몇 개만 집어넣으면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한 번에 퉁쳐서 들어가려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주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마저 식을 좀 정리해 볼게요. 이거 좀 지저분하니까 좀 지우고 식을 좀 구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얘가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얘가 얘기하는 게 f에 8-x 집어넣은 게 gx라는 거예요. 괜찮죠? f를 x는 4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뭐 이거 몰라도 그냥 바로 볼 수는 있잖아요. 혹시 이거 기억나시고 우함수 기함수에 관련된 얘기기는 한데 첫 번째 y축 대칭 이게 직선 대칭이 기본형이죠. 이거는 하나짜리 관련된 얘기기는 합니다. 그렇죠? f-x는 fx.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거 대칭축이 이만큼 평이동 됐다. 그러면은 그래프는 x는 2에 대해서 좌우 대칭 낼 거예요. 자, 얘는 0에서 x만큼 오른쪽으로 간 값과 왼쪽으로 x만큼 간 값이 함수가 똑같다. 이렇게 나오듯이 얘는 2에서 x만큼 더한 값과 2에서 x만큼 뺀 지점의 함수값이 똑같이 나오는 걸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f2-x는 f2+x 이게 x는 2의 대칭인 상태. 근데 꼭 이렇게 보진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0에서 x만큼 간 값과 대칭 구조로 놓고 보면은 4잖아요. 4에서 x만큼 뺀 값도 똑같다. 이걸로 봐도 상관없어요. 결론은 뭐예요? 둘합의 정가운데가 2만 나와주면 돼요. 둘합의 정가운데가 2만 나와주면 돼요. 결국에 두 개 합쳐서 4 나오면은 얘는 전부 x는 2의 대칭이라는 얘기죠. 괜찮죠? 자, 근데 이거는 하나의 함수 안에서 움직이는 거고 다른 함수로 아예 대칭 이동된 함수 그래프를 그린다 그러면 뭐 아까 한 것처럼 비슷하게 써볼 수는 있습니다. 얘를 지울까 말까?
예를 들고 잠깐 좀 더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상태에서 이 y는 fx를 통째로 막 x가 4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다 라고 한다면 이 함수는 어떻게 보면 돼요? 여기에 있는 기준점과 여기에 있는 기준점이 좌우 대칭만 되면 되죠? 괜찮죠? 그러면은 뭐라 그래야 될까? 이 위에는 임의점이 만약에 x라고 잡으면은 요 위에 있는 점이 8-x면 돼요. 괜찮죠? 그러면 둘 더해서 8 나오면 되니까. 그럼 4. 그런 x들로 이루어진 함수. 얘는 그럼 8-x들로 이루어진 함수. 이렇게 될 거야. 그쵸? 이게 지금 x는 4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함수예요. 그렇죠? 이거 x에 대해서 4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무조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그걸로 식을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럼 f 8-x는 여기다가 8-x 집어넣으면 되니까 로그 2의 83, 24 빼기 3x 빼기 12가 되겠고요. 자, 얘는 로그 2의 마이너스 3x 플러스 12가 되겠죠. 그게 쟤예요. gx 마이너스 로그 a bx 플러스 c. 이거랑 똑같은 상태. 자, 진수가 1차 1차 나오기 때문에 얘는 완전히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똑같은 거. 그러니까 b 값은 마이너스 3으로 나오면 되겠고 c 값은 12로 나오면 되겠죠. 근데 로그의 개수가 음수가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음수를 진수에다 주면 안 돼요. 그럼 얘는 분수함수가 돼버리니까 얘는 밑으로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a 값이 2분의 1이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네요. 괜찮죠? 그래서 a, b, c가 다 구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9 더하는 거죠. 2분의 1 더하기 9.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18이니까 답이 그냥 19로 등장을 하겠네요. 오케이. 화이팅! 오케이. 자, 그러면은 스텝 3로 좀 가봅시다. 스텝 3. 저기 80번은 나중에 꼭 한번 직접 더 풀어보고요. 우리는 81번으로 좀 가볼게요. 81번. 난이도가 조금 어려운 문제라서 뭐 80번 같은 경우야 어차피 대칭성 뽑아내서 들어가면 되는 거고 81번이 문제예요. 얘가 하나의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얼마나 잘 그릴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괜찮을까? 알았어. 맞아. 맞았어. 어떻게 알았지? 누가 달아도 대단한데? 잘 풀었네요. 바로 나올 수 있어. 누가 잘해 조금만 잘 생각하면. 맞죠. 이걸 뽑는 게 어렵거든. 네? 그냥 그대로. 아, 진짜 10 그대로 갔어? 그대로.
근데 여기서 어떻게 x를 무시할 생각을 했지? 아, a, b가 자연수니까. 그럼 여기는? 그냥 계산. 여기서 x를 어떻게 한 거지? 감? 그냥 푼 거. 근데 이게 좀 많이 틀려가지고 부등호 반대로 된 식이 이렇게 있을 거. 진짜? 좋아. 약간 그럼 이거 가는 그러면 그게 나와. 근데 바뀌어도 상관없어. 바뀌어도 상관없어. 상관 있긴 하구나. 바뀌어도. 상관없어. 왜냐면 자연수니까. 800가 무조건 더 크지. 위치 바뀌어도 상관없어. A, B 위치가 바뀌어도 상관없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근데 문제는 여기서 어떻게 x를 무시할 생각을 했느냐라는 거지. 절대값이니까 음수 안 나온다. 야, 이거는 완전 대수적으로 풀었네. 다행히 푸시는다. 이따가 그래프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화장실 갔다 와요. 자, 지금 이 문제를 지금 푼 친구가 현재 한 명이 있기는 한데 완전 그냥 대수적으로 풀었어요. 근데 잘 풀어가지고 뭐 할 말은 딱히 없긴 합니다. 자, 근데 나는 이 문제를 좀 그래프적으로 푸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수식적으로 보는 것도 필요하면 이따가 좀 더 설명을 잠깐 좀 할 건데, 맨 처음에 보려고 하는 건 뭐냐? 지금 이게 문제죠? fx랑 gx가 전부 다 로그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x의 절대값이 껴있고 그 다음에 미지수 a가 껴있으니까 얘 그래프 어떻게 그리냐 이거예요. 그쵸? 자, 얘는 일단 예시를 들어서 한번 좀 볼게요. 예시를 들어서 로그 2 절대값 x 플러스 뭐 a가 모르니까 1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 정도로.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x가 절대값이 있으니까 내부가 양수인 경우랑 음수인 경우만 일단 생각해 볼게요. 그럼 내부가 양수인 경우에는 함수가 로그 2x 플러스 1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음수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오겠죠. 자, 그럼 얘는 그래프 딱 0,0 지나가면서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겠네요. 그쵸? 근데 이게 다 나오는 건 아니고 x가 0 이상인 경우의 그래프만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또 0,0 나오는데 1보다 작은 것밖에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 중에서도 x가 음수인 것만 그려줘야 돼요. 이렇게 생겼어요. 괜찮죠? 음수인 것만 그려주니까. 우함수예요, 우함수. 지금 얘는 x에다가 2를 넣나 마이너스 1을 넣나 함수값 똑같이 나옵니다. 괜찮죠? x에다가 100을 넣나 마이너스 100을 넣나 똑같이 나와요. 무조건 우함수예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로그 2에 절대값 x 플러스 2로 나왔다. 그러면은 x가 양수만 그리고
왼쪽에 뒤집어 엎어버리면 돼요. 그렇죠? 자, 얘는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1 나옵니다. 0,1.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가고요. 괜찮네?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얘는 높이 차가 어떻게 돼요? 점점? 좁아질 거예요. 괜찮네요? 왜 좁아지죠? 얘 절대값 무시하면은 왼쪽으로 1만큼 변동한 거예요. 그렇죠? 둘 사이의 x 차이가 맨날 1 차이 나는 거야. 1 차이, 1 차이, 1 차이. 좁아져야만 1 차이가 나요. 가로 세로. 가로 길이가. 괜찮죠? 자, 이게 일단 1차적인 그래프적 해석으로는 1차적인 성결 과제야. 이걸 먼저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fx와 gx에 관련된 그래프를 딱 그려보면서 감이 좀 옵니다. 자, 1분만 더 한번 해볼게요. 1분만. 문제만 일단 좀 쓰고 있을게. 자, 그러면은 천천히 좀 가볼게요. 일단 얘가 지금 AB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차피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A가 큰지 B가 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프상으로는 그쵸? 하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왔다. 안 맞나? 자, 그러면 다른 한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가면서 결국 따라잡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따라잡히는 거. 누가 F고 누가 G인지 몰라요. 만약에 A가 B보다 더 크다면은 왼쪽으로 평이동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얘가 fx예요. A가 B보다 크다면. 그쵸? 이게 gx가 되는 거고요. A가 B보다 크다면 왼쪽으로 평이동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평이동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잘리는 거예요. 왼쪽이 많이 잘리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일단 맨 처음에 나오는 fx 플러스 gx의 최소값. 아니 뭐 f도 g도 다 어디서 최소 나와요? 각각? 다 0에서 최소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f0 더하기 g0이에요. 괜찮죠? 그러니까 00 집어넣으면 로그 2a 더하기 로그 2b가 될 거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이 식을 정리하면은 로그 2의 AB가 로그 2의 60. AB 곱이 60이다. 그러면은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가 자연수가 나왔다. A랑 B는 전부 60의 약수 중에서밖에는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60의 약수 중에서밖에. 자, 그러면 나 조건을 한 번만 좀 볼게요.
나 조건은 어떤 느낌이냐? 이거 예전에 봤었던 우리 방부등식 활용에서도 보면은 뭐 미조건 할 때도 나오죠. fx가 무슨 뭐 3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게 항상 성립한다. 항상 성립한다. 이런 문제 핵심이 뭐예요? 뭐 이렇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얘는 최대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최대 최소 문제입니다. 그죠? 이거는 최대 최소 문제예요. 자, 이게 만약에 fx가 f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은 fx가 될 수 있는 값 중에 f3가 있는 건데,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얘가 3콤마라는 거예요. 괜찮죠? 왜냐면 얘가 최대값이라니까. 이게 실제로 나오는 거. 이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fx의 최대값은 3보다 작은 건데, 이 경우에는 무조건 나올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f3이 그냥 최대값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도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렇죠? 이게 항상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fx랑 gx의 차이잖아요. 뺀 거의 절대값이니까 그 차이의 최대값이 3보다 작거나 같을 거라는 거야. 둘 차이는 아무리 커도 3보다 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둘 사이의 차이는 언제 최대로 나와요? 그냥 0 집어넣었을 때 나와요. 그래서 지금 요 말도 f0 빼기 g0의 절대값이 3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핵심이야. 혹시 이해?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식을 정리해보면 0 집어넣었을 때 로그 2a, 로그 2b, 로그 2a 빼기 로그 2b 절대값이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은 로그 2 b분의 a 절대값 풀어내면은 마이너스 3과 3 사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는 2에 마이너스 3제곱 8분의 1 8. 그쵸? 이 관계가 성립한다. 그래서 A, B의 약수들 중에서 이거 만족하는 애들만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진짜 아예 그냥 수식적으로 푼 친구도 있는데, 가조건에서, 그러니까 그래프 아예 없이 수식적으로 푼 친구도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냐면 fx 플러스 gx를 그냥 구해요. 로그 절대값 x 플러스 a 더하기 로그 2 절대값 x 플러스 b. 그러면 얘는 로그 2의 진수끼리 곱하니까 a의 절대값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 절대값 x 플러스 ab. 그쵸? 이게 최대값 로그 2의 60이다. 최소값. 요거다.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그럼 밑이 똑같으니까 진수끼리만 놓고 본다면, 그렇죠? 이게 최소값 60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이차함수 최대 최소잖아요. 그렇죠? 다만 절대값 x는 양수밖에 안 나와요. 0 이상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절대값 x를 우리가 t라고 치환한다면 요 함수는 y는 t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 t 플러스 ab가 될 거고요. 그러면 얘는 개수가 무조건 자연수들이기 때문에 양수로 나와요. 대칭축이 왼쪽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괜찮네? 대칭축이 왼쪽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t는 또 양수밖에 안 나와요. 그쵸? 양수가 아니고 0도 되는 거죠. x가 0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차피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니냐. 0 나왔을 때가 최소값이다. 괜찮아? 그치? 그래서 결국에는 빵빵. AB가 60이구나. 이렇게 그냥 풀었다라는 거야. 혹시 이해돼? 그쵸? 그러니까 잘 푼 거는 맞아요. 잘 푼 거 맞아요. 그게 여기서 뺄셈도 똑같이 들어갔어요. 뺄셈도 식을 다 빼가지고 하하하. 정말 열심히 했어. 잘했어. 자, 그럼 뭐 어차피 하면 똑같이 나와요. 쟤도. 되나?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미안해. 절대값 f 빼기 g. 얘가 참 3보다 작고 나왔다. 그러면은 뺐으니까 로그 2의 절대값 x 플러스 b분의 절대값 x 플러스 a. 절대값이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는 3과 마이너스 3 사이로 나오게 되겠고요.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x가 양수니까 x가 기울대가 그치? 얘도 또 그래프를 그려야 좀 이쁘게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좀 가볼게요. 똑같이 8분의 1 아닌가? 모든 실수에서 항상 성립한다. 8분의 1 해놓고 절대값 x 플러스 b분의 절대값 x 플러스 a. 얘는 8. 그쵸? 요거를 또 t로 치환해 볼게요. 그럼 이 함수 그래프를 그려놓고 8분의 1과 8 사이인 걸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y는 t 플러스 b분의 t 플러스 a. 분수 함수가 될 거예요. 그럼 y는 몫이 1이죠. 그래서 1 t 플러스 b분의 빼면은 a 빼기 b가 되겠네요. 그쵸? 그럼 얘가 a가 더 큰지 작은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마이너스 b에서 점근선 나오고요. 그 다음에 y는 1에서 점근선이 나와요. 그러면 그래프가 분자가 양수면은 1, 4 오면 3, 4 오면 방향, 음수면 2, 4 오면 4, 4 오면 방향,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네요. 똑같이 t는 0 이상이기 때문에 요거밖에 그래프가 안 나오게 될 거예요. 그쵸? 요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요거밖에는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0 집어넣었을 때가 원하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네요. 근데 조금 애매하긴 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도 되기는 해요. 들어가도 되기는 하는데 조금 헷갈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래프,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라는 건 아니에요. 진짜로. 이게 틀린 건 아닌데 그래프적으로 들어가는 게 조금 더 낫기는 할 겁니다. 그쵸? 지금 얘는 이런 거랑 걸리는 거예요. 기껏 이것만 설명해 놓고서는 저런 거 나오면 좀 허탈할 수도 있는데 얘는 교점에 관련된 게 아니죠. 이거는 로그 함수 그래프 하나에 관련된 그래프 해석 문제로 생각을 해주자라는 거예요. 그쵸? 뭐 어차피 대수적 연산을 이용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목적 자체가 얘는 그래프로 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좀 그렇게 해석을 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답은 어떻게 구할까요? 나머지 답은 너무 힘들지. 이거 어떡하냐 이거. 너무 힘들지. 괜찮아? 좀 어렵지? 자, 이해하는 동안에 한 1분 정도만 더 고민해 볼게요. 1분 정도만. 이해하네. 아이고, 미안. 이게 돼요? 그래프가 저렇게 생긴 거 괜찮지? 오른쪽 건 신경 쓰지 마요. 왼쪽 것만 놓고 본다면은 어차피 fx, gx 합의 최소값은 f도 최소가 0일 때, g도 최소가 0일 때. 그래서 f0 플러스 g0 최소값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fx 그래프가 저 그래프는 항상 x가 0일 때가 최소겠죠. 우함수니까. 최소값은 f 플러스 g 최소값은 f0 g0이라는 거예요. 저게 핵심이야. 그럼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가 60이니까 a, b는 60의 약수들 중에서 나와요. 오케이.
근데 나조건이 조금 헷갈리지? fx 빼기 gx의 절대값이 최대 3까지 나온다. 그 제일 많이 차이 나는 게 또 0일 때 차이 나는 거야. 그래서 f0 g의 절대값이 3보다 작은 거다. 하여튼 이게 될까? 플러스인가? 아, 그냥 다른 뭐. 너무 많이 나왔다. 몇 개 지워야 돼요? 나 조건 이해되지? 오케이. 이해될까요? 왜 0일 때가 최대냐고? 이게 뭐냐면 그래프가 둘이 x평이동으로 겹쳐지죠. 양수점만 놓고 본다면 그럼 가로 길이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간격이 좁아지겠지. 위아래가 좁아질 수밖에 없어. 좌우로 길이가 똑같아야 되니까 위로 볼록해서 그래요. 갔다 와. 갔다 와요. 위로 볼록한 애기 때문에 x평이 이동한 상태에서 놓고 본다면은 간격이 점점 좁아져요. 점근선에 가까울수록 둘 사이 y값의 차이는 엄청 커져요. 잠깐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y는 로그 x가 있다고 칠게요. 오른쪽으로 평이동했어. y는 로그 2에 x 플러스 2만큼, x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했죠. 그럼 여기 x에다가 2 집어넣으면 이건 이게 무한 마이너스만 들어가니까 차이가 말도 안 되게 커요. 점근선이니까. 2보다 조금이라도 크면은 엄청 큰데 점점 좁아지겠지. 자, 예를 들어서 x에다가 4를 집어넣었다고 칠게요. 그럼 얘는 4,2가 되겠고 얘는 4,1이 됐고요. 둘 사이는 1 차이 나요. 근데 만약에 x에다가 1024를 집어넣었다고 쳐볼게요. 얘는 1024,10이 되겠지. 근데 얘는 1024, 로그 이게 1022예요. 이거 10하고 거의 가까워요. 차이가 점점 좁아진다. 오른쪽으로 길이가 똑같으니까 걔가 좁아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로그 함수는 가로 길이가 일정한 상태로 간다면 어차피 x가 증가할 때 되게 천천히 증가해요. 위로 올라오는 애들 특징 자체. 그래서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위로 볼록한 애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쟤는 0일 때가 최소가 되지 않겠냐. 수식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저런 식으로 절대값 x를 이용해서 저걸 t로 뭐 치환해서 본다든가. 괜찮을까? 어디까지 가면 될까? 뭔가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저거는 좀 이해될까요? fx, gx 그래프에 관련된 거. 이해는 하고 있는데 요즘 순수성만 찾으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했어? 진짜?
저 가 정리한 A, B 곱은 60이라. 네. 자자자. 듣고 이해하는데 머리를 다 쓰는 지금 너무 헷갈려가지고. 파이팅. 알았어. 금방 정해줄게. 됐어. 힘있네. 자, 그러면은 마무리 좀 해볼게요. 마무리 좀 해봅시다. 요거는 일단 좀 지우고요. 수식적으로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자, A, B의 곱이 60이다.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가 60이면은 얘는 둘 다 60의 약수일 수밖에 없어요. 참고적으로 약수의 개수가 답이 될 거예요. 약수의 개수가. 그러면 60은 12 곱하기 5, 2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겠네요. 그럼 총 약수, 전체 약수의 개수는 몇 개요? 3개, 2개, 2개니까 12개죠? 맥시멈 12개인데 그 12개 중에서 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애는 빼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12개를 하나하나 좀 다 써볼게요. 작은 거부터 A가 1이면 60, A가 2면은 30, A가 3이면 20, A가 4면은 15. 그죠? 그 다음에 5면은 12, 6이면 10. 더 클 수 있나? 있죠. 아, 그 다음에 그냥 역전돼야 되네. 그죠? 중간에 없잖아요. 그러면 10, 12, 15, 20, 30, 60. 딱 6개, 12개 맞죠? 12개. 그죠? 어차피 60이 약수니까. 6, 5, 4, 3, 2, 1. 근데 그 중에서 나 조건 만족하려면 둘이 8배 이내에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 B분의 A가 2사여야 되는데 B분의 A면 60분의 1이에요. 60분의 1이니까 벗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안 돼요. 얘는 B분의 A가 15분의 1. 또 당연히 안 됩니다. 그 다음에 B분의 A는 20분의 3. 20분의 3하고 8분의 1하고 누가 더 크지? 얘는 40분의 5가 되겠고요. 얘는 40분의 6이니까 얘는 되네요. 괜찮죠? 어차피 위아래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위에 2개 안 되면 밑에도 2개가 안 돼요. 그래서 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4개, 4개 총 8개가 됩니다. 괜찮죠? 오케이, 8개. 자, 그러면은 더 다른 문제를 더 하고 싶은데 저기 나중에 83번 꼭 풀어봐봐요. 83번 이거 문제 조금 잘 만들어졌으니까 사실 잘 만들어졌지만 되게 지저분해요. 뭐야, 그럼 잘 만든 게 아니잖아.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얘는 한번 나중에 꼭 풀어보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교평수에 있는 거니까 기출문제는 일단 생략할게요. 굉장히 좋지만 생략할게요. 자, 그러면은 스텝 4는 넘어갑시다. 스텝 4는 진짜 난 여기서 더 이상 할 게 없네. 그때만 봐요. 그때만. 스텝 4는 자, 그러면은 지수로 감소의 그래프 유형 6번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5번 얘기하는 거. 지수함수랑 로그함수의 그래프가 다 존재하는 거예요. 뭐 물론 얘뿐만이 아니라 혼합적으로 다른 것까지 다 들어가는 것도 그냥 여기다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y는 x에 대한 대칭성을 이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 아니, y는 x 대칭성 이용하는 거는 뒤에 별도로 또 빼놨어요. 그거는 교평수에서도 그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유형 7번이 y는 x 대칭성 문제로 주류적으로 나와 있고요. 유형 6번 여기 지금 지수로그함수 그래프에 관련된 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둘 다 나오지만 대칭성 쓰지는 않는 애들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쩌리 같은 애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애들을 그냥 죄다 갖다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른 관계가 더 튀어나오는 거야. 밑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저기 89번 한 번만 해볼게요. 89번.
자, 쉽다면 쉬운 문제고요. 어렵다면은 어려워요. 자, 일단 접근 방식만 잘 보면은 문제가 굉장히 간단해지는데 접근을 단계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한 번에 통 물어보려고 그러면은 생각보다 많이 복잡합니다. 왜? 함수가 3개 튀어나와 있어요. 아니, 4개 튀어나와 있어요. 직선까지. 그래프가 굉장히 좀 지저분하죠. 자, 일단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거예요. 일단 직선 일단 빼고 눈에 띄는 게 지수함수 똑같이 밑으로 똑같은 애가 2개가 있어요. 뭐 물론 하나는 밑이 4고 하나는 밑이 2지만 결국에는 연립해서 교점 구해낼 수 있습니다. 아, A점 좌표는 그냥 구해지는구나. 그러면 A점 좌표가 나와 있어요. 지금 로그는 갖다 쓸 데가 없습니다. 머릿속에 맨 처음에는 지수함수 그래프 2개만 떠올려서 A를 뽑아야 되고요. 기울기 -2라고 주어져 있는 것 때문에 A점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뽑아 봐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Q점과 P점이 다 나옵니다. 그 등차 수열을 이용해서 B점을 뽑아야 돼요. 로그는 그냥 그 B점 지나가는 A일 뿐입니다. 로그를 활용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로그는 아예 이 문제 푸는 동안에 아예 그냥 배제해야 돼요. QA, BP 4점 다 뽑을 때까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아, 등차수요? 여기를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어. 길이를 다 구해서 등차수를 가면 돼요. 여기 길이 구했고 여기 길이 구했는데 여기랑 여기는 어떻게 해요? 근데 이게 등차 수열이 길이로 등차 수열을 갈 수도 있지만 x 좌표에 대한 길이로 등차 수열을 해도 되죠. 어차피 닮으니까. 그러니까 0, 1, K, 2 같은 걸로. 그러면 길이 다 뽑아지니까. 그게 제일 편할 거야. 아우, 빠르다. 자, 그리고 지금 뭐 A점 뽑은 친구들 B를 어떻게 구하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닌데. 그렇게 나오면 답이 없겠지? 아, 등비수열로 했네? 등차수열. 화이팅. 자, 우리가 내분점, 외분점 할 때도 X 좌표만 내분하고 Y 좌표만 내분하듯이, 그쵸? 어차피 길이 B는 전부 X는 X끼리, Y는 Y끼리 봐도 돼요. 진짜 이루트인데 이루트 오면은 3분의 이루트 오고 3분의 이루트 하고 맞아. 왜 3분의 1이 3분의 2가 아니야? 그럼 위에서 3분의 1 거고 위에가 여기니까 3분의 2인데 맞아. 여기 넣으면은 요거 A에서 나갈 건데 그럼 A에 3분의 2가 끝났네. 맞아. 이거라고? 응. 양변에 세제곱 하면 되지. 오케이. A가 잘못 나온다. A가 잘못 구해진 것 같아. 어떡하나, 우리 맨날 밤새 보이는 거 아닌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에너지도 아이고요. 미안해. 좀 잘 컨디션 화이팅.
좀 컨디션이 안 좋은데 좀 어려워하고 있어가지고. 하하하하. 자, 그러면은 한번 교점 뽑아볼게요. 자, 1차적으로 뽑아야 될 거는 1번, 2번은 그냥 조건이고 3번이라고 얘기하지만 A점 좌표 뽑는 겁니다. 다시 한번 뭘로 이용해야 된다고요? 머릿속에서 직선 제외해야 되고요. 로그 함수 제외해야 돼요. 어차피 A점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3개 중에서 2개만 있어도 구할 수 있는데 당연히 초월함수들이랑 1차 함수는 연립이 안 돼요. 어차피 이거 식도 모르고. 자, 그러면은 지수함수 2개 가지고 연립해주면 되겠네요. 요거랑 요거 가지고. 자, 2개 정리해주면은 2 곱하기 4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제곱이니까 2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2제곱. 얘가 2의 x제곱인 경우를 보면 되니까 지수로 올려주면 2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3제곱이 2의 x제곱. 그렇죠? 지수끼리만 똑같다 라고 봐도 될 겁니다. 자, 그래서 x는 그냥 1이네요. 그래서 A점 좌표를 구할 수 있어요. 1, 집어넣으면 그냥 2가 되겠죠. 그래서 A점 좌표를 뽑았고요. 자,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요 직선의 방정식을 L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한다면 직선의 방정식 구해야 되나? 안 구해도 상관은 없겠다. 그렇죠? 어차피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얘는 1 증가할 때 2 감소하는 애예요. 그렇죠? 그럼 얘도 1 증가할 때 2 감소하는 애가 되겠네요. 그래서 Q점 좌표가 0,4인 걸 알 수 있고 P점 좌표가 2,0인 걸 뽑아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문제는 요거죠. B점 좌표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거. 쓸 게 이제 2번밖에 안 남았어요. 요 2번 가지고 B점 좌표를 뽑아내야 되는데 물론 얘를 갖다가 거리를 다 구해서 얘는 그러면 루트 5군 얘도 루트 5군 그러면 얘 잘 잘라놓으면은 등차 수열 만들 수 있겠군.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루트 5 가지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 어차피 아까 얘기한 것처럼 x 좌표만 놓고 봐도 이거 등차 수열 이뤄요. 괜찮네? 그렇죠? x는 x끼리, 그렇죠? y는 y끼리. 좀 루트 들어가면 일단은 스트레스 받아요. 뭐 물론 푸는데 지장은 없는데 큰 지장은 없는데 헷갈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 그래서 지금 A점의 x좌표가 1이고요. 여기든 2,0이잖아요. 그러면 B점의 x좌표를 모르니까 그냥 뭐 K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그러면은 2번에 관련된 내용 1이에요. K 빼기 1이에요. 2 빼기 K죠? 그렇죠? 1과 K 빼기 1과 2 마이너스 K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걸로 보면 되는구나. 그렇죠? X좌표만 봤어요. X좌표만. 자, 그러면 얘는 요거 둘 더한 3 마이너스 K가 가운데 거 K 마이너스 1의 2배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고 그러면 넘겨서 5가 3K 그래서 K 값은 3분의 5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지금 B점 좌표가 나왔네요. 3분의 5, 그러면은 얘가 3분의 5면은 3분의 1 차이 나니까 3분의 2만큼 커지겠죠? 그쵸? 그래서 B점 좌표가 완전히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뭐 나머지는 그냥 대입하면 되겠죠. 자, 이제서야 로그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보는 것처럼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y는 x 대칭을 이용해서 푸는 거 아니면 그냥 똑같아요. 다른 관계 가지고 푸는 거예요. 괜찮죠? 둘이 서로 안 섞입니다. 자, 얘는 그대로 집어넣읍시다. 마지막. 집어넣으면 얼마지? 3분의 2가 로그 6에다가 6x니까 3분의 5에다가 6 곱한 거 10이죠? 6 곱하기 3분의 5 빼기 6 10에서 6 뺐으니까 미안 2구나 A구나 자, 얘는 이걸 왜 6으로 갔지? 자, 어쨌거나 10 빼기 6이니까 4가 돼요. 3분의 2는 로그 A의 4 A의 3분의 2제곱. 그렇죠? 왜냐면 얘가 미치고 얘가 지수죠. 진수. A의 3분의 2제곱이 4. 따라서 양변을 세제곱 해주면은 그렇죠? 64가 답이 될 겁니다.
오케이. 저기 90번은 나중에 한번 집에서 풀어보기 바라고요. 91, 92 다 뭐 괜찮은 문제예요. 그리고 93번 작년 수능 문제 당연히 풀어봐야 됩니다. 이 문제가 다시 나올 일은 없는데 꼭 풀어봐야 돼요. 그렇죠? 왜? 다시는 안 나오는데 왜 풀어봐야 돼요? 왜 기출문제가 꼭 풀어봐야 되는 문제죠? 역대 기출된 문제는 수능에 다시 안 나옵니다. 절대로 재탕 안 해요, 수능은. 근데 왜 해야 돼요? 해야 되는 이유는 이거예요. 뭐냐면 교과서라든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이 정도라면 그거를 점점 문제화해서 뻗어나가요. 기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수능이 살짝 밖으로 응용해서 문제를 내요. 다 그렇진 않은데 몇 개씩 응용해서 나가죠. 그러면 그 다음 수능은 얘네가 이미 교육과정의 지식이에요. 여기서 또 응용해서 문제가 나가요. 그러니까 이미 한번 기출된 문제들은 이미 배경 지식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반걸음 더 나가요. 그게 수능이에요. 괜찮죠? 그래서 얘네 안 나오더라도 연습해야 됩니다. 얘네가 변형되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화이팅. 알았어, 미안해. 잠깐 쉬었다 갈게. 얘 너무 많이 떠들었지? 9시 5분까지만.